있어요. 그래서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활동을 한 지는, 그러니까 모두들 일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근데 작년에 처음 저희가 모두들 일하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했을 때 좀 그 이웃의 분들한테 좀 동네에서 뭔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예술로 뭔가를 작당을 벌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시작됐는데 생각해보니 이맘때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그래서 이렇게 또 지동을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예술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요. 좀 같이 사는 모델, 같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좀 같이 하면서 개인에겐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협동을 가지고 좀 더 그 무게를 나누는데 주안점을 둔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청년 주거팀적 모두들인데요. 배경적인 걸 설명해보면 익숙한 풍경일 텐데요. 좁고 볕도 잘 들지 않는 방, 그리고 익숙한 이런 식탁, 그리고 외로운 잠자리, 그리고 이 정도 일상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알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들이 사실 뉴스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이기도 하고 친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개개인에게만 이렇게 부담 주어지면서 혼자 되게 더 열심히 해볼 것을 좀 사회는 강요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사실 우리 다 같이 경험하는 공통의 문제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서 뭔가 몰두하거나 좀 외로워하기보다는 자기 불에서 좀 나와서 함께 모여서 좀 해결을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는 모두들은 모이자 두더지들의 준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불에서 나와서 좀 같이 만나보자. 그래서 모이자 두더지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우리 경쟁하지 말고, 그리고 또 나의 힘듦이라던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힘듦을 외면하지 말고, 나 혼자만의 것을 늘리는 건 되게 어렵고 외로운 과정이겠지만 우리 모두의 것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좀 더 자유롭고 내가 적게 가져도 모두가 풍요로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난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자. 더 많은 걸 갖지 말고 이미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저희는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크게 4명의 친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모두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여기 맨 이쪽에 있는 텐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모임의 시작이 됐던 건 성공에 대해 노숙 모임 꿈꾸는 슬리퍼라는 활동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숙 모임 꿈꾸는 슬리퍼의 경우에는 성공에 대해 있는 모임이었는데요. 학교 되게 좁아요. 근데 그 좁은 학교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터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방과 활동이 없어서 여기서 산다는 거였는데요. 그런 현실들을 좀 보이면서 학교 당국을 견제한다던가 좀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만나서 해결을 해보기도 하고 좀 그런 다양한 잡담들이 텐트를 중심으로 벌어졌어요. 그 안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립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이라는 게 사실 생계라는 부분이랑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데 대부분 생계를 이유로 하고 싶은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돈 때문에 계속 같이 살아가면서 활동도 하고 좀 건강하게 사는 삶의 방식들을 이어나가면 어떨까. 그런 이유로 자립팀이라는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자립팀 활동이 구체적이게 되면서 모두들의 형태를 갖추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초기 멤버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텐트에서의 공동의 경험,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되게 사람들의 호응을 받기도 난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뭐 하지 말자는 얘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같이 뭔가 이뤄내는 그런 공동의 경험이라는 게 저는 되게 큰 자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두들 활동으로 좀 이어가는 게 가능해졌고요. 또 뭐 요리 활동을 했다거나 뭔가 청소년들과의 삶 이런 것들을
다 혼자 이뤄내려면 되게 어려운데 같은 지역에서 해본다면 좀 서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모여 산다는 게 어쨌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 모임을 이야기할 중요한 부분은 지역이에요. 저희는 부천 역곡이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 큰 동그라미를 보면 이게 다 대학들이에요. 인근에 대학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쉽게 떠나가기도 해요. 왜냐면 지역에 별다른 매력도 없고 지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도 없고 그냥 학교 때문에 왔으니까 학교가 졸업하면 그냥 떠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좋은 만남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저희는 이 공간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 뭔가 작당을 벌이고 싶다라는 의미로 역곡이라는 지역을 좀 고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지방인데요. 그러니까 좀 서울살이라든가 뭔가 수도권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정처 없이 뭔가 집세나 이런 걸 따라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냥 이 정도로 살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게 옮겨 다니지 말고 우리 이렇게 모여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같이 살아보자. 이 차분한 동거라는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각각의 집인데요. 최근에 합치기는 했지만 그래서 좀 같이 모여서 관계를 구축하고 뭔가 일을 벌일 만한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좀 시작해보자라는 의미로 저희는 역곡이라는 지역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협동조합의 구성을 보면은 크게 4가지 층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만이 있는 그런 단일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동 이해자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세입자들이 자신들끼리 보증금을 마련하고 그 집을 가지고 그 당사자들끼리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모델이겠지만 사실 청년들이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급자 조합원을 따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주거 문제라는 게 주거가 열악한 뭐 청년들이라던가 뭐 다양한 그런 집 때문에 힘든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왜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진짜 팔고 거래하는 재산이 돼버리고 정작 그래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고 왜 이렇게 돼버렸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꼭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뭐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공급자 조합원이라는 층위를 두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주거 문제라던가 청년들의 활동, 지역 활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합의를 가진 공급자 조합원이 뭐 본인의 집을 출자한다거나 아니면 보증금 단위 돈을 차입하는 형태로 해서 참여를 하고 그렇게 마련된 집에서 거주를 같이 하는 소비자 조합원 그리고 뭐 집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나 좀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꼭 뭐 이 집에 살지 않아도 같이 참여하고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 조합원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직원 조합원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이 어떤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좀 상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꿈을 품고 상경을 했는데 집세로 거의 뭐 월급의 절반이 나가버리니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이 혼자 부담하면 어려웠던 집세를 같이 하니까 분담금도 저렴해지고 그리고 조합 차원에서 보증금을 마련하니까 사실 보증금의 단위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집이 굉장히 나뉘잖아요. 보증금 단위를 크게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다 마련하려면 그건 되게 부담이 큰데 여럿이 사니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가구들도 구비해 놓고 또 같이 공동구매를 한다면 생활비를 좀 절약할 수 있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는 부분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같이 산다는 게 같이 집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좀 같은 관심사나 층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살면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사실 이게 개인이 돈을 모아서 개인이 마련한 그냥 그만의 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의 집이잖아요. 만든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조합원이란 이름으로 같이 구성하는 공동의 집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보통의 집은 항상 닫혀 있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예를 들어서 집을 뭐 하루 종일 24시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비어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고 나서 낮 시간 같은 경우는 거실 비어 있을 텐데 이 시간을 좀 모임 공간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다. 지역에 뭐 주부들이 뭐 차를 마시는 그런 공간을 쓴다거나 뭐 세미나를 할 수 있게 연다던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밥도 혼자 먹으면 좀 되게 힘든데 같이 뭐 밥을 같이 먹는 부엌을 열어서 같이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를 꾸릴 수도 있고, 뭐 마당 같은 데 같이 텃밭도 할 수도 있을 테고, 좀 뭐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늘 쓰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 정장이라던가 뭐 다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해보면은 더 좋겠다, 집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좀 저희는 현실화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주거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집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들은 청년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집을 뭔가 더 다양한 집이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모델들을 좀 지역이라는 공간 속에서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저희의 장기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뭐 독거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던가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서로의 불편을 나누면서도 시설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탈가정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쉼터나 뭐 그런 기관이 아니라 좀 그냥 집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저희 좀 장기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 같은 거를 좀 집을 중심으로는 하지만 좀 같이 지역 내에서 좀 열어서 좀 이러한 새로운 뭔가 고민이나 흐름들을 뭐 몇몇이서 모이기만 한다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응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안정화된다면 좀 해보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그런 친구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주거권 상담소라고 해서 처음에 집 구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으니까 좀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끊고 닥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좀 그런 것들을 조합 차원에서 좀 거둘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상상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뭔가 집이라던가 생활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부분들이고 뭐 그냥 알아서 할 일처럼 여겨지지만, 이렇게 내가 이러한 집을 같이 구성하고 이 집이 유지될 수 있도록 꾸리고 해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좀 운동으로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담할 만한 집세, 그리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어야 된다, 집은. 그리고 그래서 집은 사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좀 내가 살면서 이런 새로운 주거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어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처음으로 열었던 행사인데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 동네에서 함께 살기 부분은 이웃에서 이수아 선생님, 이수아 씨가 와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이렇게 지역이나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좀 다양한 행사들을 했었고요. 이거는 올해 초에 했었던 반찬 모임인데요. 집은 사실 너무 크게 느껴져서 당장 지금 못 마련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밥을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적은 비용으로도 좀 건강한 식탁, 뭔가 김이나 뭐 참치, 뭐 라면 이런 거 말고 좀 제철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음식들을 같이 해먹는 반찬 모임을 올해 상반기에 했었고요. 그렇게
시장이랑 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시장에서 잡지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좀 시장에 있는 다양한 상인이나 고객들이랑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잡지를 만드는 일도 한번 했었고요. 이거는 최근에 끝난 건데 역곡 두더지 통신이라고 사실 좀 동네라고 했을 때 관심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관심 가질 계기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좀 책이라는 걸 매개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같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취재하고 같이 써내고 만나 수다도 떠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최근에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최근에 그 두더지 하우스 1호라고 그냥 가치인데요. 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성의 집인데요. 사실 저희는 이런 식의 과정들을 진행해 왔어요. 근데 이 홍보 활동을 통해서 같이 살 사람들을 모으는 활동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홍보를 통해서 같이 살 사람은 한 명도 모으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되게 당연하게도 되게 저렴하고 주거 환경이 좋으니 너무 많이 이렇게 산다고 하시면 어쩌지?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정작 한 명도 이렇게 오시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산다는 게 되게 좀 경험했을 때도 안 좋은 경험을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같은 집을 산다는 게 생각만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저희 활동가들이 갑자기 그 집을 빨리 정리를 해서 이 집에 같이 살기도 했고 뒤늦게 한 친구도 오고 최근에 또 한 명이 같이 와서 지금은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만실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 뭔가 말로써 전달하는 건 되게 한계적이구나라는 좀 그런 깨달음 얻기도 했고 그래서 좀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말보다는 뭔가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아가는 게 더 맞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얻기도 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저희 이렇게 살았고요. 네.